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디데이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노션의 서성원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데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현대건설에 근무하고 있는 임낙호라고 합니다. 저는 현대건설의 서우창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임석재라고 합니다. 글로비스의 박소영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이제 의미 있고 재미있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가볍게 워밍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긴장해서 워밍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짜잔! 우리나라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토를 종으로 관통하는 고속도로는 무엇일까요? 경부고속도로. 빙고! 너무 쉬웠고. 네. 자, 그러면 경부고속도로가 지나는 구간을 이 자석으로 한번 표시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서울 있고요. 대전, 대구, 부산 정도 알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게 주요 구간들이죠. 그래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게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옛날 대중가요 중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마침 그게 이 경부고속도로에 제일 먼저 중요한 수원이 있고요. 천안 지난 다음에 대전 지나고 물절면으로 유명한 옥천 지나고 그다음에 영동 지나고 김천, 영천, 경주, 울산. 자주 이용하는 도로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이 노선번호 1번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중앙부를 제대로 관통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오늘은 대한민국 경제 부흥, 한각의 기적을 견인한 이 위대한 길, 경부고속도로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실 준비가 되시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바로 출발합니다. 출발!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아닌 타일랜드, 태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965년 9월 태국에선 고속도로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태국 남단에서 말레이시아 국경 인근 도시를 잇는 파타니 나라티왑 고속도로 공사였어요. 아, 그러면은 우리나라보다 태국에서 먼저 고속도로가 건설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사업이 한창이었던 1960년대 당시에는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나라가 참 안타까운 얘기만 거의 없었지요. 아, 태국은 고속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 꽤 잘 사는 나라였고요. 하지만 이 파타니 나라티왑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한 기업의 정체는 바로 대한민국의 건설사 현대건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이자 그리고 현대건설 최초의 해외 프로젝트가 이 태국 고속도로였겠네요. 빙고! 맞습니다. 현대건설의 첫 해외 진출 공사 약 520만 달러, 당시 환율로 약 14억 8천만 원. 당시로서는 꽤 상당한 규모의 공사였죠. 그렇지만은 해외 진출의 기쁨도 잠시, 이 공사 진행 과정은 그렇게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아,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우리도 고속도로 건설이 처음이라서 왠지 좀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고온 다습한 기후에 적응하기도 어려웠고요. 제대로 된 중장비의 부재와 언어, 문화적 차이로 인한 소통의 문제도 공기 지연의 원인이었습니다. 한 가지 일화를 든다면 파타니 나라티왑 고속도로 공사가 총 98km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마을을 지나겠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고용한 지역 인부들이 며칠이 지나면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이곳은 자기 마을이 아니라서 다른 마을의 도로를 공사하는 구간이라면서 일을 그만뒀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딱 자기 마을 앞에만 공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동네 땅이니까 우리 일자리, 저기는 다른 동네 땅이니까 저쪽 동네 사람의 일자리, 다른 마을의 일자리를 뺏으면 안 된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한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겠네요. 와, 정말 생각지도 못한 풍습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문화의 차이, 풍습의 차이가 공사 현장에 꽤 큰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그렇게 야심차게 도전했던 현대건설의 첫 번째 해외 진출 공사는 상당한 규모의 적자를 안겨주었습니다.
저도 결과값이 목표에 미치지 않았다고 해서 프로젝트가 실패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할 얘기를 먼저 하시면 곤란합니다. 맞습니다. 정주영 선대회장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죽지 말게. 새로운 도전에는 항상 수업료가 필요한 법이니까. 현대건설은 태국 고속도로 공사를 계기로 한층 진화하게 됩니다. 국제시방서 적용 기술, 신식 장비 운용 기술, 아스콘 생산 기술, 그리고 외국의 풍토에 적응해서 공사를 하는 노하우, 그리고 외국인들의 현지 노동 인력의 관리법 등등까지 국제 규격의 고속도로 시공 노하우를 습득하게 된 것이지요. 역시 수업료 이상의 어마어마한 걸 얻어가는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현대건설이 이때 낸 수업료를 회수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1967년 11월 7일) 현대건설 사장실로 뚜루루뚜루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바로 청와대에서 온 긴급 전화였는데 정주영 선대회장께서 청와대로 서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같은 연락을 받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건설부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왠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고속도로를 만듭시다. 우리나라에서 현대건설만이 유일하게 고속도로 건설 경험이 있으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단 시일 안에 경부간 고속도로를 놓을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이런 말을요. 와, 어마어마한 미션이 떨어졌네요. 최소한의 비용이랑 최단 시간이라는 무서운 조건이 붙었어요. 선대장님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날 밤 대한민국의 경제 흐름을 바꿔놓을 대역사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968년 2월 1일) 서울 원지동에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수원 구간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점은 정부가 경부고속도로 건설 계약을 공표한 지 불과 10개월 만에 공사가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준비를 마칠 수 있었던 건가요? 와, 근데 진짜 말이 안 되는 속도인 것 같아요. 모든 단계가 상식을 뛰어넘을 정도로 빠르게 그리고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현대건설을 포함해가지고 16개의 국내 건설사가 구간을 이제 분담을 했는데 현대건설은 총 전체 7개 공구 중에서 3개 공구, 총 토공량의 37% 이상을 단독으로 맡게 됩니다. 예상했지만 역시나 현대건설이 가장 막중한 역할을 맡았네요. 현대건설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원 앤 only 고속도로 건설 경험이 있는 건설사였죠. 그렇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 첫 번째 구간 서울 수원 공구가 현대건설에 의해서 가장 먼저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시범을 보여주면 약간의 시차를 두고 다른 구간에서 따라할 수 있도록 말이죠. 와, 이게 바로 왕자의 무게라는 건가요? 그래서 태국에서의 값비싼 경험과 노하우를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발휘하면서 성공적으로 경부고속도로 공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잡아놓은 예산은 280억 원, 공사 기간은 3년 이내였어요. 예산과 공기가 너무나도 빠듯한 상황. 기업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였어요. 바로 공기 단축. 이미 넉넉하지 않은 공기인데 공기를 단축시키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을 것 같거든요.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네요. 하지만 현대건설은 덤프트럭, 불도저, 모터그레이더 등 무려 1989대의 중장비를 도입합니다. 공사 현장의 기세가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속도가 계속 유지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만 가는 건 아니겠죠. 고속도로는 최대한 직선 거리로 설계를 하는데 우회도로를 내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바로 교량과 터널 공사를 가급적 피하기 위해서인데, 하지만 현대건설은 대전 공구에서 피하고 싶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충청북도 옥천군 우산리와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사이의 4km 구간. 이 구간이 소백산맥 줄기가 이 수직 직각으로 딱 하나 누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이걸 피해갈 길이 없는 거죠. 우회할 수 없다면은 터널을 뚫어야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구간의 토질이었습니다.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지형적으로 산악지대고 험하지요. 거기 사는 그 사람들은 차도 모르고
기차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아주 산거리예요. 아주 그 터널을 만들 때 바위로만 돼 있으면 쉽거든요. 근데 중간중간 바위가 아니고 토사층이 있었어요. 토사층. 한 일부가 토사로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의 낙반이 되는 거죠. 난공사였죠. 1928년 9월 1일 첫 쌈을 뜬 지 16일 만에 터널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순간들이 이어졌는데 낙반 사고가 무려 13번 발생했고 터널 공사는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시간만 초조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직 터널의 절반도 뚫지를 못했는데 개통식은 하루하루 다가와서 2달밖에 안 남게 됐던 거죠. 이제부터 정말 시간과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2달이면 좀 많이 늦어지는 거 아닐까요? 많이 늦어졌죠. 맞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후에 양생까지 8일이 소요가 됐는데요. 이 속도로는 개통식까지 뚫을 수가 없었어요. 경부고속도로 전체 공구 중 대전 공구만이 공사를 아직 마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경부고속도로 개통이 미뤄지는 건가요? 설마 과연 개통식까지 당제 터널은 완성이 되었을까요? 확실한 건 이 위기 상황을 반전시킬 돌파구가 긴급히 필요했다는 겁니다. 뭐 어디가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고 있던 그때 현장 소장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저기요, 조강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조강 시멘트요? 조강 시멘트가 일반 시멘트와 다른 점이 있나요? 조강 시멘트는 일명 고강도 시멘트를 말하는데요. 강도 발현이 빨리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강 시멘트면 이틀이면 굳어버리는 거죠. 그럼 왜 처음부터 조강 시멘트를 활용하지 않은 걸까요? 그 이유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요. 그리고 이게 첨단 기술이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좀 가난할 때니까 수요도 없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잘 쓰지를 않았던 거죠. 현장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정주영 선대회장님께서는 앞에 있는 건설부 장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판을 엎겠습니다. 이윤을 포기한다 의미인가요? 이윤을 생각 안 하겠다, 이런 말이죠. 자, 그리고 말이 끝나자마자 선대 회장께서는 단양 시멘트 공장에 곧장 연락을 해가지고 기존 시멘트 생산 중지, 스탑하고 조강 시멘트 생산으로 당장 교체하라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새로 만든 조강 시멘트를 공사 현장까지 이송해야 하는데 당시 열차는 운송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곱절 이상 되는 수십 대의 트럭으로 시멘트를 나릅니다. 24시간 3교대로 하루 풀로 그대로 가동하는 이런 단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예산 따지지 말고 하여튼 공기를만 맞춰라. 그러면 그 성공이다. 그러니까 사람 많이 투입하고 막 교대를 시키고 그 자재도 또 투입을 덜 하고 그 뭐 예산 안 따지고 그냥 그거 투입을 했어요. 그렇게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하지 뒷바라지 안 해주면 또 못하죠. 그렇게 뒷바라지를 마음이 한마음이 돼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정부에서 지정해준 날짜까지는 끝내야 되겠다는 각오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 몸도 아끼지 않고 다들 희생들 했어요. 1970년 6월 27일 밤 11시 당제터널 중간 지점 터널이 연결된 그 순간 모두가 이렇게 외칩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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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 7월 7일) 마침 또 행운의 7일이 3개가 나란히 겹치네요. 이날 대구 공설운동장에서 경부고속도로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공헌한 44명은 그 공로를 치하해 훈장을 받았는데 경부고속도로의 5분의 2를 건설하고 전체 프로젝트를 주도한 현대건설의 정주영 선대회장은 최고 영예의 동탑 산업 훈장을 가슴에 걸었습니다. 숨을 걸고 건설한 당시 428km의 경부고속도로는 이후 한강의 기적을 견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의 대동맥 경부고속도로가 준공된 이날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D-Day. D-Day입니다. 와!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가장 먼저 변화된 게 무엇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이동 시간이 확 단축되었잖아요. 맞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 시간이 15시간에서 4시간대로 단축됐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사람과 물류의 이동은 곧 경제성으로 이어지겠죠.
1970년 우리나라의 GDP는 90억 달러였는데 5년 뒤에 217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 경부고속도로가 조금 늦게 생겼다거나 혹은 없었다면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좀 많이 다른 모습이었겠네요. 그 시대엔 갑부들만 차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고속도로의 가치를 서민들 대부분은 알지 못했을 때였죠. 하지만 그때 도로는 혈관이요, 차는 혈관에 흐르는 피라고 말했던 분이 계시죠. 우리 정주영 선대장님의 명언 아닌가요? 맞습니다. 도로의 가치와 미래를 알았기에 현대건설이 경부고속도로 건설이라는 대역사를 주도할 수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